네, 지금은 21년 3월 9일 거고요. 이거 지금 29번부터 나가도록 할 거예요. 29번부터 34번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가서 보시죠. 처음에 있는 거 보시면 while 다음에 접속사 다음에 분사 구문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왜 지워지죠? 자, 그래서 필요성이 있어요. 뭐에 대한 필요성을 reflect on, 곰곰이 생각할 때 라는 거죠. while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냥 동안에 라고 보시면 돼요. 즉 여러 가지 것들을 조직하는 단체, 여기서 그냥 organizations, 조직, 그 다음에 리더들, 그 다음에 가족들이 있어요. 오늘날의 얘네들에 대한 필요성을, 얘네들이 다 가지고 있는 필요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라는 거고요.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원형이에요. 분사구문에서 주어가 있고요. reflect on 대신에 ponder on 이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조직, 지도자, 가족, 오늘날의 이런 것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되죠. 접속사 되시죠? realize는 깨닫다라는 말로도 쓰이고 실현시키다라는 말로도 쓰이죠. 오늘날이라고 할 때요. todays라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these days, 또 한 가지가 nowadays 이렇게 바꾸셔도 되죠. 그러면 원하고 다음에 복수 명사입니다. 그러면 특징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요거죠. 얘는 지금 어떤 말로 쓰이냐면 수용, 포용성이라고 쓰이게 되죠.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말이고요. 다른 말로 바꾸면 embracement로 바꾸셔도 되죠. 포용, 수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포용성이라는 것은 support인데요. support는 지지하다, 제공하다, 도움을 주다 라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관계대명사 what이 있으니까 뒤에 있는 문장이 빠져 있어야 되겠죠. every가 있으니까 단수명사, 단수동사 들어가고요. want에 대한 목적어가 없어요. 선행사 없고요. 그러니까 대시 들어가는 거 맞겠죠? 여기서는 원하고 다음에 복수명사고 얘는 단수 취급해 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들의 관계에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뒤에 명사가 없으니까 what이 들어가는 거 맞죠?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그들의 관계에서 원하는 것을 지지해 주기 때문이죠. 그 원하는 것이 뭐냐면 콜론, 세미콜론, 대시가 있으면 앞에서 부족한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협동인데 그거를 지지해 주는 것, 즉 얘네가 콜라보레이션을 도와주게 되기 때문에 포용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문장 맨 앞에 예시나 문장 맨 앞에 still, rather, however 앞에 쉼표 있는 도구가 있으면 그러나 라고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요. 대부분의 지도자, 회사, 가족들은 대부분의 라는 거죠. 여기서 얘도 most랑 같은 의미죠. 그래서 한정해요. 뒤에 있는 말을 명사를 꾸며주겠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re로 수일치가 되는 거죠. 요 놈들한테 are이라고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are이라고 표시를 잘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most, half, some, percent, 분수, all, the, rest, of하고 명사에 동사를 일치시키는 것과 같이 쓰이는 거예요. 되겠죠? 그럼 얘네는 여전히 이용하고 있죠. still 부사로 여전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어떤 말? 오래된 패러다임, 오래된 사고방식의 말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더 majority 다음에 of 다음에 명사, 복수 명사가 있으니까 are이라고 바뀌고 얘네는 사용을 해요. 오래된 패러다임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즉 여기서 뭐냐면 이전의 사고방식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린 여기서 하나 봐주셔야 될 거는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별표 쳐서 봐주셔야 될 거는 전치사 다음에 위치가 있으면 뒤에 있는 문장은 완전하고요. 전치사 다음에 what이 있으면 뒤에 있는 문장은 완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한 사람이 만들어요. 모든 결정을 만들죠. 여기서 in which에서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뭐 원래 문장은 in the language라고 보셔도 뭐 상관없고요. language of 다음에 쭉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난 이게 너무 길다 그러면 in the old paradigm이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한 사람이 모든 결정을 만드는 그런 패러다임의 언어에 그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되셨죠? 의미상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요게 더 적절한 표현이겠죠? 그러면 전치사 다음에 위치에다가 표시를 해주고 일반적으로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나이가 많거나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거죠. educate 하면은 교육을 시키다예요. educate 하면 교육을 시키다니까 educating이라고 하면 교육을 시키는, 그래서 얘는 교육을 받은, 그리고는 가장 부자인 사람이죠. 더가 있으니까 쭉 다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나이가 많고 가장 많이 배우고 그리고 가장 부유한 사람 또는 가장 부유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만들게 되는 거죠. 여기는 앞에 있는 말을 다시 한번 보충해 주는 것이니까 가로 살포시 쳐줘도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결정을 하는 그런 오래된 패러다임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한 그러한 결정은 어떻게 되냐면 룰, 지배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표현이 여기 있죠. 여기에서 하나는 뭐냐면 leader. 자, leader, a leader. much는 셀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단수 명사가 들어가요. 그러면 토론, 논의가 거의 없어요. 됐죠? 그 다음에 little inclusion 되어져 있죠. 다른 사람을 거의 수용하지도 않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하나의 단어 without이라고 바꾸셔도 상관이 없겠죠.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도 않고요. 다른 사람과의 논의도 거의 없이 그러한 결정이 모든 걸 지배하게 되죠. 즉 얘는 지금 분사구문이죠. 그것은 배타적, 배척으로 나오게 돼요.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하나 다시 가서 볼게요. 이 단어의 뜻은 원래 어떻게 쓰이냐면 배타성, 또 한 가지가 독점성, 또 한 가지가 유일성 이렇게 쓰이게 돼요. 그래서 얘네의 뜻으로 이거 쓰고 지문을, 문장을 다르게 써서 다른 말로 쓰인 것을 구별하라 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봐주시면 되고요. 배타성, 배척이죠. 배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다가 적어드릴 것은 result in, lead to는 원인이 앞에 결과가 뒤로 나와서 무엇이 되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죠. 그냥 단순하게 cause라고 봐주셔도 되고요. make로 봐주셔도 되죠. create 이렇게 바꿔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또 한 가지 구별해 주셔야 될 거는 result from이라는 건데요. 얘는 앞이 결과고요. 뒤에 있는 게 원인이 되죠. 그럼 얘는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죠. derive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은 아마 뭐일 것이다. 디렉터일 수도 있고요. CEO일 수도 있고요. 다른 나이가 많은 상급 지도자일 수도 있어요.
어디에? 어떤 조직에서요. 그래서 필요가 없죠. to 부정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로 들어간 것이죠. 다른 사람이 자 여기서요. 얘는 주다, 제공하다. 그래서 선물이라고도 쓰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있는 이라고 쓰이게 되고 있음은 이렇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발표하다. 그래서 여기서 명사형으로 presentation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제공해 주는 거죠. 발표를 못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을 말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들은 여겨지죠. 어떤 것이라고요? 적절하지 않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요것을 다시 말할게요. this person이라고 해서 다시 넣으면 여기서 this person이라는 것은 가장 나이가 많고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부유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consider s를 붙이고요. them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말로 하면 their ideas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others ideas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뭐라고 여기냐면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형용사가 들어간 것이죠. 이것이 지금 수동태로 들어가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부적절한 inadequate 저기 형용사로 들어간 거를 잘 봐주셔야 되죠. 그러나요. 조사는 또한 보여주게 되죠. 대리아를 보여주게 되죠. 이러한 배타성, 문제 해결에서의 이러한 배타성, 심지어 천재들이 있어도요. 이러한 배타성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문장을 제가 이렇게 뺐는데요. 배타성이라는 것은 as죠. 여기서 as는 뭐만큼, 여기서 as는 뭐한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우리는 여기랑 빼도 문장이 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만 돼도요. 그래서 여기 형용사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있으면 동사로 쓰이는 것이죠. 그러면 배타성이라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뭐만큼? 포용성만큼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심지어 천재들하고도 관련되어져 있을 때 나도 배타성이라는 것은 수용적인 면만큼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부분이 거의 주제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라는 건데요. 위치가 있으니까 관계의 대명사니까 뒤에 있는 문장이 빠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요걸 하나 다시 적어줄게요. 주어가 있는 BPP 수동태 문장 get이 들어가도 되겠고요. become이 들어가도 되겠죠. 완전한 문장 단수, 복수, there is, 단수, 복수 이 세 가지 문장 형태는 무조건 완전한 문장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여기서 주어가 있고요. 수동태 있어요. 주어가 있고요. 수동태 있어요. 전치사 다음에 뒤에 있는 문장도 완전하죠. 즉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듣고요. 그러니까 this person hears everyone's ideas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요. 어떤 해결책이 발달되어져요. 무엇을 통해서요? 협동을 통해서 발달되어진다라고 해서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5번이 틀렸고요. 5번에 있는 위치는 where로 관계부사로 바꿔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해석을 다시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조직이나 리더, 그리고 오늘날의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알게 돼요. 독특한 특징들 중에 하나가 고유한 특징들 중에 하나가 바로 수용성 다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거라는 거죠. 왜냐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그들의 관계에서 원하는
협동을 지지해 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리더, 회사, 가족들은 여전히 오래된 방식의 언어를 사용하죠. 이 오래된 방식에서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가장 많이 배운 사람, 그리고 가장 부유한 사람인 한 사람이 모든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들의 결정이 다른 어떤 논의 없이 또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배하고 모든 것을 다 권장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배타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오늘날의 이러한 사람들은 디렉터일 수도 있고요. 감독일 수도 있고요. CEO일 수도 있고요. 어떤 회사에서 고위 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 동사 주어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을 표현하고 제시할 필요성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생각을 제시해봤자 이 사람에 의해서 부적절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조사는 보여주게 돼요. 문제 해결, 심지어 천재들과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에서라도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것은 수용적이고 포용적인 모습만큼 효율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즉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주고 그 해결책들이 협동에 의해서 발달되어지는 이 수용적인 모습만큼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문장을 가서 볼 텐데요. 여기서 한 가지가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독특한 모든 단체나 조직에서 독특하게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용성이다. 수용적인 모습이다 라는 거죠.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봐두셔야 될 거는 배타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수용적인 모습만큼 효율적이지 않아요. 수용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협동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방식이 발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선은 여기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할 텐데 collaboration 여기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 makes 부분 또 한 가지 여기 있는 배타성 부분은 미리 좀 체크를 잘 해주시고요. 여기 부분까지요. 여기 부분은 잘 봐주셔서 우선은 좀 정리를 따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조해서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여기는 지금 이거 분사 구문으로 쓰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접속사 되시죠. 됐고요. 관계대명사 왓절이니까 왓절은 명사절로 쓰이는 것이죠. 이쪽으로 다시 한번 적어 드릴게요. 왓절이라고 되어져 있으면 얘는 명사절이고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하지 않죠. 하우절은 명사절로 쓰이고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해요. 명사절이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됐죠?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그게 콜라보레이션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전치사 위치가 있으니까 뒤에 있는 문장 완전하다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가장 많이 배운 사람 most educate, the most educate 이렇게 되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얘가 주어이기 때문에 얘가 동사로 쓰였다. 됐죠? 그 다음에 논의도 없고요. 다른 사람을 포함시키지도 않습니다. 여기를 그냥 without으로 바꾸어 쓰셔도 된다라는 거죠. to 부정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고요. present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잘 봐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as를 쓰였고요. effective라고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수동태 표현이니까 뒤에 있는 문장 완전하니까 여기 where로 들어간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배타적인 모습보다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훨씬 더 좋다. 옛날 방식은 한 명이 뭐든지 관장하는 배타적인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럼 30번이고요. 여기에서는 여기부터 먼저 가서 볼게요. objective라는 것은 객관적인 이라는 말로 쓰여요. 근데 얘가 목적이라고도 쓰이게 되죠. 한 가지 더요.
객관적인의 반대말이 이렇게 되죠. subjective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구별을 해주셔야 되겠고 여기서 point of view는 하나의 단어로 바꾸면 perspective죠. perspective는 관점, 원근법이라고 쓰이게 되죠. 그러면 객관적인 관점은 누구에 의해서? 자, 이렇게 하나 설명을 할게요. explain이라는 것은 설명하다인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말 중에 얘도 설명하다라고도 쓰이게 되고요. describe, 또 한 가지 depict,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있는 거 illustrate, 그 또 한 가지 demonstrate, 얘네들도 설명하다라고 쓸 수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존 포드의 카메라의 철학에 의해서 설명되어 줄 수 있습니다. 수동태로 쓰이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관점이 illustrate, 설명을 합니다. The objective point of view를 설명을 합니다. 라는 거죠. 이 사람은 생각을 하죠. 카메라가요. 무엇이라고요?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가 나왔어요. 카메라가 창이다. 목적어 이르죠. 그리고 그 관객들은 뭐라고 보냐면은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창의 밖에 있다는 거죠. 그 창의 밖에 있어요. 여기에다가 그림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유리창이라고 보는 것이 바로 카메라고요. 이 카메라의 바깥에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관객이 있다는 거죠. 관객들이 이렇게 보고 있겠죠. 그래서 무엇을 하면서요? 보면서요. 그 사람들과 사건들을 봐요. within 다음에 뭐가 빠져 있냐면 the window죠. 그러니까 창 안에서 여기 무슨 건물 안에 어떤 장소 안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고요. 여기 안에 사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카메라는 창문으로서의 역할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구를 받아요. 여기서요. ask 목적어 to 동사원형 목적어에게 동사원형하라고 요구하다죠. A라고 바꾸면 수동태로 바꾸면 A, B, asked to 동사원형이죠. 그래서 A는 주어는 동사원형하라고 요구를 받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연기를요. as if 마치 뭐처럼이죠. 가정법처럼 쓰이는 것이죠. though, as though라고 들어가도 되겠고요. 그러면 그러한 연기나 그러한 모습들이 take place죠. 발생하다. 한 가지 구별해 주셔야 될 거는 take the place of는 대체하다. 대체하다라고 쓰이는 것이죠. 멀리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바라보라고 요구를 받게 되죠. 그래 우리들은 요구받지 않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participate. participate는 참가하다라는 거죠. pate in 다음에 in the actions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게 지금 빠져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participate in은 take part in하고 바꿨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동에 참여하는 걸 요구받지 않아요. 그러면 객관적인 관점은요. employ, 사용해요. 정적인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as much as possible이죠.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이 정적인 카메라의 움직임을 사용하게 되죠. 뭐 하기 위해서요? in order to, so as to죠. in order to, so as to고요. 얘를 절로 바꾸면 so that, in order that 이라고 들어가고 피하기 위해서요. 그것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이러한 창문에 근데 여기서 이거는 피하는 게 아니죠. 이런 창문 효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만들다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를 produce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얘가 지금 틀린 거죠. produce 이러한 창문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요. 가능한 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카메라는요. 집중해야 되죠. 배우들에 집중하고요. 그들의 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하지 않고요. 드러우는 끌다 라는 말인데 이쪽으로 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드러우라는 것은 그림을 그리다, 당기다, 비기다, 끌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끌다, 당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적어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관심을 어디다가 주는 거냐면 카메라에 관심을 끌지 않으면서 그 배우나 그 연기에 집중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여기서 it은 이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다 보니까 and it을 which로 바꿀 수도 있겠죠. 앞에 있는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받는 게 it이고요. 그래서 and it을 which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객관적인 카메라는 됐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다시 한번 적어드리면 suggest라는 말이 있는데요. suggest라는 말은 제안하다 라는 말로도 쓰이고요. 추천하다, 또 한 가지 시사하다, 보여주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indicate와 같은 말로 쓰이게 되죠. 여기서는 지금 시사하다, 보여주다, 제시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은 우리한테 보여주게 돼요. 감정적인 거리, 뭐와 뭐 사이에 카메라와 자 여기서 subject가 있는데요. subject는 주제, 주어, 주체, 과목이라고 쓰이고요. 또 한 가지가 신하, 백성, 피사체, 피실험자라고 쓰이죠. 여기서는 그림 그려지는 대상, 사진 찍혀지는 대상이라 피사체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우리가 봐주셔야 될 거는 종속되는 이라는 말로도 쓰이게 되고요. 종속시키다 라고도 쓰이게 돼요. 형용사로도 쓰이게 되고 동사로도 쓰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카메라와 카메라로 찍혀지는 대상 사이에 감정적인 거리, 즉 이렇게 우리가 창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것들을 본다라는 느낌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즉 카메라는요. seem to 뭐처럼 보이다. 자, simply는 부사고요. simple은 형용사예요. 그래서 얘가 얘를 꾸며주죠. 단순하게 뭐 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그냥 녹음하는 것처럼 보여요. as 여기를 가로치고요.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적을게요. as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as는 뭐만큼 얘는 뭐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얘가 지금 부사이다 보니까 여기 형용사가 들어가도 되고요. 부사로 들어가도 돼요. 여기서는 부사로서 straightforwardly니까 노골적으로 즉 뭐 어떤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directly 직접적으로 또 한 가지 솔직하게 frankly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가능한 한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얘가 지금 동사잖아요. BING니까 목적어 여기 있죠. 캐릭터와 그 이야기의 행동들을 녹음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그 감독들은 사용하죠. 됐죠?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형태의 카메라의 위치를 사용하게 되고요. 카메라의 각도를 사용하게 돼요. 객관적인 카메라는
객관적인 관점을 주는 카메라는 그래서 언급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죠? comment on이에요. on에 대한 목적어가 여기 있죠. 그리고요, interpret, 해석하지 않아요. does not에 걸려서 1이고요. 2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행동을 분석하지 않아요. 됐죠? 그러나 단순히 기록을 하는 거죠. 자, 얘가 동사 1, 동사 A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동사 1이에요. does not comment, does not interpret 이렇게 동사 2, 얘가 동사 3. it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the action이죠. 그런 행동을 merely, 단순히, simply, 단순히 기록만 하는 거죠.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으로 들어가져 있는데 let이라는 것은 사역동사죠. let이라는 것은 사역동사니까 목적어, 얘가 하면 동사 원형, 당하면 pp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it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the action이 되겠죠. 그런 행동이 unfold, 그냥 펼쳐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let, 여기서 동사 원형 자리에 unfold라고 쓰이게 된 것이고요. 얘는 뭐 spread라고 보셔도 되고 진행되다니까 go라고 보셔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연기를 바라봐요. 어떤 관점에서? 자, 여기서 impersonal에다가 표시해 주고요. 얘는 어떤 말로 쓰이게 되냐면 냉담한, 비인칭의, 인간미 없는, 즉 우리의 감정이 들어가져 있지 않은, 즉 앞에 있는 말로 다시 바꿔 쓰면 어떤 말이랑 같은 거냐면 emotional distance 하고요. 여기 있는 impersonal observer로서 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끄는 것이 어떤 관점이다? 어떤 거냐면 객관적인 관점을 보는 거죠. 이 객관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어떤 효과라냐면 창문 효과라고 창문형 효과를 카메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요거예요.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카메라가 움직여요. 여기서 if가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죠. 그러니까 will이 안 들어가죠. 그럼 그 카메라는 does so 움직여야 돼요. 여기서 so는 대명사로 앞에 있는 move를 받아요. 그렇게 움직여야 되죠. unnoticeably 되어져 있고요. 부사예요. 부사로서 카메라가 움직여야 되죠. 부사로서요. unnoticeably 인식,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게 움직여야 되죠. 됐죠? 그래서 call attention to 관심을 끌다. 그래서 그 카메라 그 자체에는 거의 관심을 주면 안 되죠. as possible 가능한 한요. little 여기 다시 나왔어요. little이라는 것은 a little, much라는 것은 셀 수 없으니까 뒤에 단수 명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attention이라고까지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해석을 다시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존 포드의 카메라의 철학이라는 생각이 객관적인 관점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포드라는 사람은 카메라라는 것은 하나의 창문으로 보고요. 관객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유리창 안에 있는 사람과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창문 바깥에 있는 것이라고 여기게 되죠. 우리는 마치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행동들이 거리를 둔 상태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바라보게 요구를 받죠. 그리고 우리는 그 행동에 참여하는 건 요구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러한 객관적인 관점은 정적인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정적인 카메라를 사용해요. 움직이지 않는 카메라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창문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렇게 창문 효과로 나타나는 이것은 무엇에 집중하는 거냐면 배우와 그 배우의 연기에만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카메라에는 관심을 주지
않으면서요. 카메라한테 관심을 끌지 않으면서요. 객관적인 카메라라는 것은 감정적인 거리감, 즉 카메라와 피사체 사이의 감정적인 거리감을 보여주게 되죠. 즉 카메라는 단순히 녹화만 하면 되죠. 아주 직설적으로 배우와 그 이야기의 연기를 그냥 녹화만 하면 돼요. 대부분 감독들은 자연스럽고 아주 일반적인 카메라의 배치와 각도를 사용하게 되죠. 객관적인 카메라라는 것은요. 그 행위, 사람들이 그 배우들이 하는 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고요. 그거를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녹화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연기가 그냥 진행되도록 허용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인격적인, 냉담한, 비인간적인, 비인칭적인 관찰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 연기를 바라보게 되죠. 만약에 카메라가 움직인다면 그것은 눈에 띄지 않게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서 as possible 가능한 한 카메라 그 자체에게 어떠한 관심도 끌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자, 이쪽으로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이 지문의 내용은 이렇게 돼요. 자, 객관적인 관점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바로 윈도우 이펙트라는 것인데 이것을 카메라의 철학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카메라에 집중을 주어서는 안 돼요. 여기서 카메라에 집중을 시킨다는 것은 이렇게 할 때 집중시키다, draw attention to, call attention to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즉 이때는 관객들한테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우리라는 이러한 관객들이 어떻게 되냐면 참가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냥 바라만 보면 돼요. 그냥 창 밖에서.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무엇을 주게 되냐면 이것들은 우리한테 감정적 거리감 그리고요. 냉담하고 그러니까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듯이 감정이나 그런 것을 치우치 않고 그냥 바라보게 만들어주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카메라의 위치와 구도를 그냥 두기만 하면 돼요. 되셨죠? 그리고 이때의 카메라는 사건에 대해서 해석도 하지 않고요. 그냥 단지 레코드만 하면 되죠. 레코드.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employee하고 use라는 것은 사용하다라고 여기서 쓰이고 있고요. merely하고 simply가 단순하게 라는 말로 쓰였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요 말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문장을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되겠죠. 자, within 다음에 생략된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얘네는 가능한 한 정적이어야 돼요. 되겠죠? 그리고 카메라에 집중시키거나 그런 거면 안 되고요. 연기나 배우에만 집중을 시켜야 돼요. 가능한 한 정적이어야 돼요. 여기서 이 사람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까지 그냥 보실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요것만 집중을 하면서 촬영만 하면 되죠. 노골적으로요. 됐죠? 그리고 카메라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impersonal observer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혹시나 움직여도 아무도 눈에 띄지 않게 움직여야 되고 가능한 한 카메라에 집중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바라보는 것처럼 두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하나를 더 추가시켜야 되겠네요. 얘네는 어떤 거냐면 스테이틱이에요. 정적인 모습으로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이나믹으로 낚을 수가 있겠죠. 다이나믹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창문처럼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static이라는 것이죠. 여기가 지금 중요한 문장 각각의 특징이고요. 요거에 대해서 서술형으로는 어떻게 보면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잘 보셔야 되겠고, 자, 요러고 explain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 얘네의 objective의 뜻 봐주셔야 돼요. 객관적인 명사로 쓰면 목적으로 쓰인다. 그리고요, subject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문장 적어놓고 다른 의미로 쓰인 subject를 찾아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draw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리다, 당기다, 끌다, 비기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관심을 갖다, 관심을 끌다, 관심을 끌다, 관심을 끌다 라고 쓰일 때 이렇게 된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지금 관점은 스테이틱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역동적이지 않고요. 창문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라고 그냥 좀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수동태로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얘가 목적어 1, 얘가 목적어 2예요. 됐죠? 그 다음에 요 표현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고, 여기서 much예요. 정적인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얼마나 많이 라는 그 정도는 셀 수 없으니까 much로 들어가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부사로 simply 들어가져 있고요. 부사예요. as possible 쟤네를 없어도 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사로 들어간 거 이거 잘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얘가 동사 1, 동사 2, 동사 3 이렇게 쓰인 거. 독특하게 쓰인 거를 잘 봐주시면 돼요. does not comment on, does not interpret, 그 다음에 record 이렇게 되는 거고요. comment on이에요. 말하다 라는 말이고요. 분사구문으로 reading, 여기서 is는 앞에 있는 the action, unfold는 unfold, spread, go 여기서는 바꿨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요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여기서 말한 게 뭐가 있었죠? 감정적인 거리감. 이렇게 되는 거죠. 감정적인 거리감을 느끼게 해주는 걸 impersonal observer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랑 여기 있는 것 둘 중에 하나가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little 들어간 거 unnoticeably 여기에 부사로 들어가서 앞에 있는 does, so를 꾸며주는 것이죠. 여기서는 문법적으로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객관적인 관점으로 사람들한테 제시하는 창문 효과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것이 다양하게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within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아까 말씀드렸죠. within 다음에 뭐가 빠져 있을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도 좀 잘 보시면 되겠죠. 내용 파악 잘 해주시고요. 우선 전체 내용은 이렇다라고 말씀드렸고 스테이틱은 정적인이고 혹시나 이거를 여기다가 다이나믹이라고 하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다시 한번 impersonal observer 하고요. emotional distance는 반드시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31번입니다. 31번에서는 우선 여기 respect of를 봐주셔야 되는데 respect는 존경하다라는 말로도 쓰이고 면이라는 말로도 쓰여요. 그래서 respective 하면은 각각의라고 쓰이는 거고요. respectable 하면은 존경할 만한이라고 쓰이게 돼요. 선생님들이 가지고 놀기 좋은 어휘니까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심지어 가장 존경할 만한, 즉 모든 음악적인 단체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단체인 심포니 오케스트라 같은 것들도요. 같은 단체들도요. 가지고 있죠. 그 오케스트라 사람들의 유전자 안에는 레거시, 유산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다음과 같은 유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냥이라는 유산을 그들의 유전자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악기들이 있어요. 오케스트라에서요.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trace back to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냐면 trace는 추적하다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trace A를
어디까지 추격하다. 그래서 A, B 얘는 어디까지 추적되어지다.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these가 있으니까 복수명사죠. 이러한 원시적인 기원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즉 그들의 초기적인 형태, forms가 형태고요. 는 만들어지게 되죠. either에다가 표시해주고 여기다가 or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뭐냐면 동물에게서부터 만들어지죠. 즉 여기에서요. their earliest 가장 초기에 이 악기의 초기적인 형태라는 것은 어디에서 만들어지게 되었냐면 동물이죠. 즉 뿔, hide는 숨기다, 명사로 쓰면 가죽이죠. 것 하면은 것은 직감이라고도 쓰이고요. 장이라고도 쓰이게 돼요. 뭐 위장, 소장, 대장 할 때 장이요. 것은 직감이라도 쓰이고요. 소장, 대장이라고도 쓰여요. 그리고 뼈로부터 만들어지죠. 되겠죠? 그리고는요. 또 무기가 사용되어지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bring under control 통제하는 거죠. 동물들을 통제하는 데에서 사용되어진 무기에서부터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from 다음에 걸리는 게 얘가 1이고요. 얘가 weapons 이렇게 되겠죠. 하나는 작대기, 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활. 그리고 얘가 인사하다라고도 쓰이고요. 이렇게 하면 화살이라고 쓰이게 되죠. 그럼 우리가 잘못됐나요? 듣는 것. 이러한 역사, 즉 이렇게 전투적인, 사냥적인 유전자가 있고 동물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우리가 관장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역사를 듣는다면 말이죠. Bring A under control 이라는 것은 A를 통제하다. 얘는 tame, 길들이다. domesticate, 길들이다. 가축화시키다 라고 바꾸셔도 되죠. 어디에서요? 음악 그 자체에서요. 이러한 역사를 듣는다면 우리가 잘못된 거니? 의문문이죠. 그리고요. formidable 되어져 있고요. formidable은 어마어마한, 어마무시한 이라는 거죠. 어마무시한 공격성인데요. 여기서 formidable은 이렇게 보여주셔도 되죠. 무시무시한 fearful 이라고 보시면 되죠. 어마무시한 공격성. 그리고요. 경외감을 일으키는 주장, 강인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기념비적인 심포니에서 경외심을 주는 강인한 주장이랑 어마무시한 공격성에서 이러한 역사를, 즉 우리의 유전자 안에 그 사람들 안에서도 사냥이라는 본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는다면 이상할까요? 라는 거죠. 여기서 얘가 주격관계 대명사고요. 즉 얘가요. 뭐가 있냐면 those monumental symphonies 제가 지금 선행사로 쓰이겠죠. remain이라는 것은 모인 상태로 있다, 모인 상태로 남아있다고요. 효용사가 있어도 되고요. 명사가 있어도 되죠. 효용사인 상태로 있다, 명사인 상태로 있다라는 거예요. 핵심 연주 목록으로 있어요. 세 개의 리딩이니까 주요한 인류의 세계를 이끄는 오케스트라들의 핵심, 주요한 연주 목록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기념비적인 심포니에서 경외심을 일으키는 강력한 주장이나 무시무시한 공격성에서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가 잘못된 걸까요? 라는 거죠. 분사구문이에요. 베토벤 이런 분들 쭉 그리고 다른 유명한 작곡가들 쭉 들을 때요. 여기서 as I listen to 이것이 지금 분사구문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ing가 들어간 것이죠. 이런 것을 들을 때 나는 쉽게 summon up
summon up은 소환하다. 여기서 떠올리다 라는 거죠. 뭐 remember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죠.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어요. band는 무리예요. of men, 사람들의 무리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어요. 자,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의 목적어고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하면 ing, 얘가 당하면 pp가 되는 거죠. 즉 여기서 starting to chase, 동물들을 쫓고 있는, 동물들을 쫓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죠. 동물들을 쫓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는 using sound, 소리를 이용하는 거죠. 자, 원천으로서 소리를 근원으로서, 그리고요 하나의 지배의 근원이자 상징으로서 소리를 사용하면서요. 즉 이것은 뭐냐면 표현이죠. will이라는 것은 명사로 하면 의지, 유언이라고도 쓰이죠. 그러니까 의지의 표현이죠. 뭐에 대한 전치사 to예요. 포식자의 힘에 대한 의지의 표현인 지배라는 근원과 상징으로서 음악을 사용하면서 동물을 쫓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무리의 이미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여기서는 of에 걸려서 얘가 하는 거고요. 얘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하죠. to 부정사가 있으면 뭐 하기 위해서, ing가 있으면 뭐 하면서, 즉 사용하면서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심지어요. 모든 음악적인 제도, 단체 중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심포니 오케스트라들도요. 심포니 오케스트라도 그들의 유전자 안에는 사냥이라는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다양한 악기들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냐면 이러한 원시적인 기원, 원천, 시작으로 돌아갈 수 있죠. 그들의 초기의 형태, 즉 그 악기의 초기의 형태는 동물, 즉 뿔, 가죽, 장기, 내장, 그리고요 뼈로부터 만들어졌고요. 또는 무기로부터 만들어진 것이에요. 즉 뭐 하려고요? 동물들을 통제하는, 동물들을 길들이고 가축화시키기 위해서 이용되어지는 작대기나 활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혹시 틀렸나요? 음악 그 자체에서, 그리고 세계 인류,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의 핵심이 되는 연주 목록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아주 멋진 심포니의 경외심을 일으키는 강인함, 그리고요 무시무시한 공격성에서 우리가 우리의 안에도, 그렇게 고귀하게 연주하는 사람들 안에도 사냥이라는 유산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일까요? 요 사람들, 요렇게 유명한 사람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나는 쉽게 동물들을 쫓기 시작하는, 즉 포식자의 권력에 대한 의지의 표현으로서 지배의 근원과 지배의 상징으로서 소리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 소리가 바로 표현이라는 거죠. 이렇게 더 표시해 드리면 더 좋겠죠. 소리가 즉 그 표현인데 그 소리를 사용하면서 동물들을 쫓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무리의 모습을 나는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에게는 사냥의 유전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제가 말을 조금 이렇게 할게요. 고귀한 음악에서도 이러한 사냥의 유전자,
포식자의 유전자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문장에서 지금 중요한 거를 보시면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겠죠? 그 심포니 오케스트라들도 이러한 사냥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또 그냥 우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나는 요 사람들의 모습을 사냥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장을 하는 게 요거죠. 포식자의 권력에 대한 표현, 의지에 대한 표현이 바로 소리고 이 소리가 지금 우리가 듣는 심포니 오케스트라다 라는 이야기죠. 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요게 지금 전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요거 두 개 구별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수동태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기요. 그리고 from에 걸려서 얘가 1, 얘가 2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bring A under control은 tame A, domesticate A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좀 봐주셨으면 하는 게 여기 있는 부분도 요 표현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remain까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leading은 주요한 인류의 세상을 주도하는 이라는 말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summon up은 remember로 그냥 봐주시면 되고요.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starting to로 쓰였고 여기서 using 이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쫓고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소리가 앞에 있는 고귀한 음악 오케스트라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그 심포니 음악을 아주 단순하게 여기서 사운드라고 바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hide는 숨기다 네 명사로 쓰이면 가죽이라고 쓰이고요. 다시 한번 gut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장 기관을 뜻하게 되는데 직감이라고도 쓰이기도 한다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되겠죠. 얘는 지금 의문문 어순이에요. 그거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32번입니다. 우리의 뇌는요. 진화하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기억하려고요. 예상치 못한 사건을 기억하려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생존은 depend on이죠. depend on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다, 무엇에 의존하다 라는 말이죠. 여기서 요거를 다시 한번 적을게요. depend on이고요. count on이고요. rely on, fall back on, ride on, rest on. 자, 얘네 이렇게 적었고요. 얘네가 다 의존하다, 무엇에 따라 달라지다라는 거고요. 전치사 to로 쓰인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죠. 그럼 다음과 같은 능력에 의존하게 돼요. 즉, 뭘 하기 위해서요? 알기 위해서요? 원인을 알기 위해서. 자, cause라는 것은 명사로 쓰면 원인이라고도 쓰이고요. 또 한 가지가 대의 명분.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사로 쓰면 일으키다. 그리고 to에 걸려서 perceive, to에 걸려서 predict 이렇게 되는 거죠. 예상하는 거죠. 여기서 effect는 제가 여기다가 적어 드릴게요. effect는 효과, 결과, 영향 이렇게 되겠죠. 효과, 결과, 영향 그리고 여기서는 그거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죠. 만약에 뇌가요. 예측을 해요. 하나의 사건을 예측을 하고요. 경험을 해요. another, 다른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을 예측하고 다른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unusualness죠. 그래서 특별함. 하나의 사건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다른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즉 앞에 있는 말로 바꿨으면 얘랑 같은 말이죠. unexpected event 이러한 것들은 됐죠?
이러한 것들은 특히나 우리에게 흥미를 주죠. interesting. 동사 1. 그리고 얘네는 동사이죠. will be in quote. 암호화되어져요. 그거에 맞게 적절하게 암호화되어지죠. 됐죠? 그러면 신경학자이자 학교에서 선생님인 이 JW라는 사람은 다음 대절이야라고 주장을 했어요. 교실에서 어떠한 서프라이즈 놀람은 뭐가 되냐면 원하브 다음에 복수명사죠.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앞에 있는 방법에 대한 속성과 성격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of가 들어간 것이죠. 즉 가르치는 데에서요. 무엇을요? 요거고요. 자, 우리는 하나 봐줘야 되는 게 이거죠. keep a in mind 명심하다, 염두에 두다라는 거죠. keep in mind 대신에 bear in mind 동사 대신에 전치사 with 가지다. 그래서 이러한 두뇌의 자극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르치게 되면 가르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방식도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요. 여기 JW라는 사람은 주장했는데 교실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사건이 두뇌 자극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르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들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학생들이 노출이 돼요. expose, 노출시키다. 그래서 원래 말은 expose A to B, A를 B에게 노출시키다인데 수동태를 대면 A, B, exposed to B죠. A는 B에 노출되다. 수동태로 쓰인 거죠. 새로운 사건에 새로운 경험에 노출이 되어진다면 fire, 무엇을 통해서? 시연, 우리가 어떤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through, 무엇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열정이죠. 누구의? 그들의 선생님이나 그들의 peer, 동료죠. 그들의 선생님이나 그들의 동료들이 보여주는 예상치 못한 열정.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즉 여기 있는 서프라이즈에 대한 하나의 사례가 되겠죠. 그러면 학생들은 will be likely to 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할이니까 더 뭐 할 건데요. 비교급 강조니까 much가 들어간 것이죠. much, even, far, still, a lot 비교급 강조고요. many, very는 비교급 강조를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더 연결될 수 있어요. 정보와요. 어떤 정보? 여기에다 봐주셔야 될 건데 follow는 따르다. follow는 따르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정보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우리가 몸으로 직접 보여주고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정을 보여주게 되면 이 다음에 나오는 정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학생들이. 즉 이것이 자극이고요. 여기서의 말로 하면 서프라이즈, 하나의 놀라움이라는 것이죠. 되시겠나요? 그래서 여기 W라는 사람은 적었어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적어오고 있죠. 여기서 얘는 동명사 주어예요. 그래서 active, 적극적인 발견. 어디에서? 교실에서의 적극적으로 어떤 것을 발견하는 것을 격려하는 것은 allow, 목적어 to 동사원형. allow, 허용하다. A to 동사원형. A가 동사원형하는 걸 허용하다라는 거죠. 수동태를 대면 이렇게 되고요. 얘는 let, 목적어 하는 거니까 동사원형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거죠. 즉 학생들이 상호작용하도록 허용을 하면 된다는 거죠. 새로운 정보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이동시키는 거죠. 그리고는 그러한 정보를 작동 기억, 즉 무엇이
처리되어지는 우리의 전두엽에서 처리되어지는 작동 기억 너머로 그러한 정보를 이동시키게 된다는 거죠. 즉 이것은 뭐냐면 이 전두엽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원래 말은 and it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것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devote A to B예요. A를 B에게 바치다, 헌신하다. 근데 이게 수동태로 되면 A, B, devoted to B고요. 이때 to는 전치사 to로 쓰여요. 그래서 A는 B에 받쳐진다라는 건데요. 한국말로 할 때는 이 부분만 따로 떼서 전담하는 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또 한 가지 헌신하는 이라고 보셔도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은 무엇에 받쳐진, 그래서 무엇을 하도록 전담하는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주 수준 높은 인지적 기능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 전두엽에서 처리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작동 기억 너머로 정보를 이동시키게 되죠. 되셨죠? 여기서 지금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얘는 명사로 쓰면 소설이고요. 형용사로 쓰이면 새로운 진기한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명사형이 novelt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로움에 대한 이러한 선호도는 자 set up 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쪽으로 빼서 정리를 해드리면 set up 이라는 것은 우선 가장 기본적인 말이 건립하다, 준비시키다, 또 한 가지 빠뜨리다. 여기서는 지금 준비시키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et up이 이어 동사로 쓰이다 보니까 중간에 명사, 대명사 들어갈 수 있고요. 끝에 명사 들어갈 수 있는데 끝에 대명사 들어갈 수 없죠. 즉 여기서 set up us라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죠. 여기서 준비하다라고 쓰이기 때문에 prepare us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라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for 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학습에 대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게 되겠죠. 뭘 하면서 바위에 걸리는 게 한 가지가 관심에 대한 방향을 잡으면서요. 또 한 가지가 주는 거죠. 이쪽으로 다시 한번 뺄게요. provide라는 것은 주다, 제공하다라는 건데 A to B로 쓰이죠. 그리고요. for라고도 쓰이면 B에게 주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C with D가 있으면 C에게 주다라는 거죠. 전치사의 위치로 받는 애가 달라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극을 줘요. to 되겠죠? 발달하는 인지적 시스템에 라는 거죠. 발달하고 있는 인지적 시스템에 자극을 주게 되죠. 또 한 가지 feedin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feed는 먹이를 주다라는 말로 쓰이죠. 밥을 주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쓰셔도 되죠. satisfy, 만족시키다. 및 만족시키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호기심이 있는 탐험적인 행동을 만족시키게 돼요. 그거를 충족시키게 돼요. 라고 보시면 되겠죠. 되시겠죠?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해석을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뇌는 발달했어요. 예상치 못한 사건을 기억하도록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생존은 능력, 즉 원인을 인식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뇌가 하나의 사건을 예측하고 다른 것을 경험했다면 그러한 특이함, 일반적이지 않음이 대단히 흥미가 있고요. 그거에 맞게 우리 안에 암호화되어질 거예요. 기록되어질 거예요. 학습되어질 거예요. 라고 보시면 되겠죠.
신경학자이자 학교 선생님인 JW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교실에서의 어떤 하나의 놀라움이 뇌의 자극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르칠 때 가장 효과적인 방식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만약에 어떤 학생이 시연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에 노출이 되거나 또는 예상치 못한 열정, 그들의 선생님이나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보여주는 예상치 못한 열정에 놀라게 되었다면 그 아이들은 훨씬 더 그 정보, 다음에 나오는 정보, 왜냐하면 하나의 선생님들이 몸으로 직접 보여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완전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아주 많은 관심을 보여주다 보면 그거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정보를 알 가능성,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선 바꿔 쓰셔도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W라는 이 사람은요. 교실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갖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상호작용하라고 하면 돼요.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호작용하도록 허용을 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정보를 전두엽에서 처리가 되어지는 작동 기억 너머로 이동시키게 되죠. 즉 전두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고도의 아주 발달된 인지 기능에 담당하도록 되어져 있는 전두엽으로 넘어가도록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러한 선호라는 것은 학습에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관심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면서 그리고요, 발달하는 인지 시스템에 자극을 주면서 그리고 호기심 있고 탐험적인 행동을 만족시키면서 말이죠.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지문에서 중요한 문장을 가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것에서 우선 중요한 문장은 이거겠죠? 여기 있는 게 우선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one, another 들어가는 것도 좀 봐주셔야 되는데 그럼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와서요. 이러한 새로운 것에 대한 선호도는 우리를 요구하는데 준비를 시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가서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다시 가서 보시면 우리의 뇌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기억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사건 잘 봐주셔야 되고 perceive, predict, 원인과 결과를 알아야지 우리가 생존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가 원이고요. 원하더가 있으면 나머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원이 있으면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아무거나 하나고요. the other가 있으면 나머지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the others가 있으면 나머지 모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nother가 있으면 나머지가 더 있는데 다른 하나예요. 그냥 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까지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거에 맞게 그것은 흥미가 있는 것이죠. 되셨죠? 그러면 with in mind 요것도 하나 봐주시고요. vire는 무엇을 통해서 through라고 바꿔 쓰셔도 되겠고 much 들어가는 거 잘 봐주시면 돼요. The information that follows 여기까지는 하나 봐두셔도 돼요. 뒤따르는 정보라는 말이죠. 동명사 주어 allow to 동사원형 되겠죠? 여기서 it은 정보라는 말로 쓰이는 것이고요. devote to 이거 잘 봐주시고요. 여기서는 전담하는 이라는 말로 쓰였고요. set up은 준비하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시키다 set up for고요. 이어 동사라
set up us는 안 된다라고 봐주시고 by에 걸려서 directing, providing, feeding 그리고 여기서 feed는 밥을 주다, 밥을 먹이다, 여기서는 만족감을 주다, 충족시키다 라는 말로 쓰이면 된다, 쓰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요거요. 소설이라고도 쓰이지만 새로운 진기한이라고 쓰여서 새로운 진기한이라고 쓸 때는 진기한, 새로운, 노벨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여기서 encode라는 말은 remember하고 여기서는 같은 말로 쓰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죠? 요거 여기 하나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말하는 게 이거죠? 새로운 것, 예상 못한 것, 예상하지 못한 것, 그리고요, 일상적이지 않은 것, unusualist죠? 일상적이지 않은 것. 이것을 여기서 surprise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것이 놀람이라고 표현했고, 이것들이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왜요? 얘네들이 무엇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냐면 두뇌에 대한 자극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니까요. 됐죠? 이 글의 내용은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33번입니다. 여기 있는 거 보시면 심리조사는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냐면 나눕니다. 인지적 일을 나누게 돼요. 즉, 머리를 쓰는 일은 나누게 돼요. 근데 종종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것에 대해서 몰라요. 그들이 나누고 있는지, 이 빈칸에 해당하는 것이 이시죠? 그렇게 나누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눈다는 것이죠. imagine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봅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네가 요리를 하고 있어요. 특별한 저녁 식사를요. 어떤 친구하고요. 자, 그러면 그냥 제가 이렇게 할게요. 네모. 그리고 너는요. 아주 잘 요리를 해요. 자, 쿠커라고 하면은 얘는 요리 기구고요. 쿡 하면은 요리사예요. 구별 이거는 되는 거죠. 그리고 너의 친구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와인 전문가예요. 즉 아마추어 소믈리에죠. 즉 와인을 어디 음식에는 뭐가 어울리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와인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이웃이요. drop by 잠깐 들렸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시작해죠. 말하기를 시작해요. 너희 둘이죠? 너희 둘이에요. 너와 너의 친구에게 너희 둘 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멋진 새로운 와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셔야 될 거는 about이 전치사죠.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가 있고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해요. 근데 여기서 being sold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얘는 없어도 상관없겠죠. 팔리고 있어요. 됐죠? 여기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wines 다음에 which 다음에 여기 현재 시제니까 which are sold 이렇게 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근데 얘가 지금 동사니까 얘를 지금 빼면 얘는 형용사로 바뀌어서 being sold라고 바뀌어도 수동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그냥 당한다라는 느낌으로 하려면 pp형으로 sold라고 넣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주류 가게에서요. 그건 어딨냐면 가게 그 거리 아랫부분에 있는 주류 가게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 테라픽 엄청 멋진 새로운 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유도부사 동사 주어져 많은 새로운 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기억할 게 많아요. 여기서 there is니까 여기서는 지금 much랑 같은 말이죠. 즉 a lot of는 lots of는 many로 쓸 수도 있고요. much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how hard 얼마나 열심히 너는 try to remember 외우려고 할까요? 라는 거죠. 됐죠? 왓절이 들어가져 있고요.
동사죠. say에 대한 목적어가 what으로 빠져있고 선행사 없으니까 관계대명사 what이죠. 무엇에 대해서 라는 건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봐주셔야 될 부분은 의문사, 관계사 다음에 to, 동사 원형이 있으면 이때 이 to는 주어 should나 주어 can으로 바뀔 수 있죠. 그럼 위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which wines가 의문사죠. 어떤 와인을 to가 있으니까 주어 너희가 사야만 하는지 by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어떤 와인을 너희가 사야 되는지 여기가 간접 의문문 형태로 들어가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럼 어떤 와인을 사야 될지에 대해서 그 이웃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why bother? 왜 성가시게 그래야 되죠? 모일 때 그 정보가 would be better retain 유지하다. 기억해야 될 건 attain은 얻다, 획득하다. 즉 와인 전문가가 더 잘 유지하고 기억할 수 있는데 말이죠. 여기서 요거예요. 원래 형태는 이렇게 되겠죠. The wine expert 전문가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would better retain the information. 원래 문장은 이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주셔야 될 거는 얘는 누구죠? 친구죠. 그럼 우리 또 한 가지 봐줘야 될 건 by는 전치사고요. 전치사의 목적어고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하면 ing라고 그랬죠. 당하면 pp. 여기서 sit이라는 것은 자동사라고 쓰이는 것도 봐주시면 되겠죠. sit는 주어가 앉는 거고요. 목적어 없어요. 얘는 앉히다. 주어가 목적어를 앉히다라는 거죠. next는 하나의 단어로 바꾸면 beside죠. besides라고 하면 게다가라고 쓰이는 것이고요. 너 옆에 앉아있는 전문가가 더 잘 기억할 수 있는데 왜 성가시게 그럴까요? 라는 거죠. 만약에 너의 친구가 주변에 없으면 너는 아마 더 열심히 기억하려고 하겠죠. to remember 여기 있는 말로 하면 retain the information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무엇보다도 결국이요. 가주어, 준주어죠. 자, 아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무엇을? What a good wine would be for the evening festivities 되어져 있고요. 저녁 식사에 축제에 어떤 것이 더 어울리는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간접 의문문으로 쓰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좋은 와인이 어울릴까요? 라는 거죠. 되겠죠? 좋은 와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보셔도 되고요. 간접 의문문으로 어떤 와인이 좋은 와인일까요? 라고 보셔도 되죠. 관계대명사로 여기 지금 보어가 빠져 있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좋은 와인은 무엇일까요? 라고 보셔도 되고요. 어떤 와인이 좋은 와인일까요? 무엇에 저녁에 그러한 좋은 식사에 더 어울릴까요? 라고 아는 것이 더 좋은 거죠. 다시 그냥 이야기를 하면 무엇보다도 어떤 와인이 저녁 식사에 가장 잘 어울리는지 아는 것이 그냥 좋은 것이죠. 그러나 너의 친구는 심표니까 괄호 치시죠. 얘가 국룰이죠. 와인 전문가인 너의 친구는 be likely to 뭐 할 가능성이 있어요. 기억할 가능성이 있죠. 그 정보를요. 뭐 하지 않고요. 심지어 노력하지 않아도 이름만 들어도 뭐라고 어렴풋이 힌트, 단서만 있어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그럼 우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심리학적 연구는 보여주게 돼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요. 머리를 써야 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자리에 for example, for instance가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당신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친구와 요리를 하고 있어요. 당신은 요리를 아주 잘하고요. 그러나 여기 연결사 선생님들이 약간 골치 아프게 되겠네요. but이라는 것은 앞이랑 뒤랑 다를 때도 나오기도 하지만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도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너의 친구가 있는데 너의 친구는 와인 전문가예요. 즉 아마추어이지만 아주 와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어떤 이웃이 왔어요. 그리고는 저 아래쪽에 있는 주류 가게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 멋진 새로운 와인들에 대해서 너희 둘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요, 많은 새로운 와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기억해야 될 게 엄청 많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 이웃이 당신들이 사야만 된다라고, 당신들이 어떤 와인을 사야 된다고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에 대해서 기억하려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왜 성가셔야 되죠? 그 정보가 당신 옆에 앉아있는 와인 전문가는 더 잘 그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왜 성가시게 노력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당신 주변에 당신의 친구가 없으면 너는 아마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그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서요. 무엇보다도 저녁 식사 만찬에 좋은 와인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그냥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나 너의 친구인 와인 전문가는 심지어 노력 없이도 그 정보를 잘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문장을 가서 볼 텐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우선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요. 요거를 봐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만 우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가서 보죠. 여기에서 우선 보셔야 될 거는 전체 내용은 이거죠. 사람들이 머리를 쓰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을 나눠요. 왜 나누냐면 전문 분야가 나누어져 있으니까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사람들마다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봐주셔야 할게요. 여기 연결사 벗 들어가는 거 다시 한번 좀 잘 봐주세요. 너는 요리사이고요. 게다가 너의 친구는 와인 전문가예요. 둘이 다 다르니까 벗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겠고요. 하나의 추가적인 의미로 들어간다라고 봐주셔도 돼요. drop by는 잠시 들리다 라는 거고요. 여기서 being served라고 들어간 거 잘 봐주셔야 됩니다. 관계대명사 와시고요. which wines to buy 저 어순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buy 전치사가 있어서 sitting 이렇게 된 거 봐주시고 next to는 여기서 beside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여기서 try harder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빠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됐죠? 여기 what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without 가지고 선생님들이 장난칠 수 있으니까 저거까지 잘 봐주시면 되겠죠. 심지어 노력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정답이 1번이고요. 이렇게 문장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what 들어가는 거랑 여기 but 들어가는 거 but, what 요 부분 잘 봐주시고요. 여기서 sitting 또 한 가지 요거 sitting하고 똑같은 형태가 being served 저 부분이에요. 요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4번입니다. 자, 심지어 회사들이 있어요. 주격관계대명사죠. 물리적인 제품을 팔아요.
뭐 하기 위해서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물리적인 제품을 팔죠. 근데 얘네들도요, 압박을 받습니다. 뭐 하라고요? 자, force, 강요하다, A, to, 동사 원형이죠. 근데 얘가 수동태로 되면 A는 압박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그들의 이사회나 그들의 투자자들로부터 압박을 받게 되죠.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생각해 보라고요. 그들의 근거가 되는 동기, 사업 동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요. 또 한 가지 뭐라고요? 모으라는 거죠. as possible, 가능한 한,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요. much ideas,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찾으라는 거죠. 고객들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구하라고 요구를 받게 돼요. 더 이상 슈퍼마켓은요, 그들의 모든 돈을 벌지 않습니다. 여기서 selling, 팔면서요. 즉, 그 슈퍼마켓에 제품을 팔고 제품을 팔면서 그 다음에 만들어진 물품을 팔면서요. manufactured, 만들어진 물품이죠. 그들은 당신에게 줍니다. 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죠. 로열티 카드는 고객 우대 카드인데 단골 고객 카드라고 봐주셔도 되겠죠? 그러면 전치사 다음에 위치가 있어요. 전치사 다음에 위치가 있으면 뒤에 있는 문장은 완전한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쫓을 수 있죠. 너의 구매 행동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어요. 자, precisely는 부사로서 여기는 트랙을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with 다음에 위치가 있으니까 전치사 다음에 위치가 있으니까 뒤에 있는 문장 완전하고요. 전치사 다음에 what이 있으면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하지 않죠.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으니까 with, which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슈퍼마켓은 팔게 되죠. 이러한 구매 행동들을 누구한테 팔게 되냐면 전치사 투죠. 마케팅 분석 회사에 팔게 돼요. 그러면 그 마케팅 분석 회사는 뭐로 표시할게요? 하게 되죠. 기계, 머신 러닝 과정을 행하게 되죠. 그리고는 슬라이싱, 여기 슬라이스고요. 분사 구문이죠. 조각조각 내죠. 그 자료를 새로운 방식으로 조각조각 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팔죠. 분사 구문이에요. 새로운 방법으로 그 자료를 분석하는 거죠. 분석하면서 머신 러닝 과정을 행하게 되겠죠. 그리고는 분석 다시 팔게 되죠. 행동 자료를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자료를 다시 누구한테 팔게 되냐면 제품의 제조사들한테 팔게 돼요. as 무엇으로서 팔게 되냐면 마케팅에 대한 정보로서요. 마케팅에 대한 정보. 원래 인사이트는 통찰력, 이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정보라고 그냥 해석을 해주시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자료와 머신 러닝이죠. 는 무엇이 되었어요. 커런시죠. 얘는 통화라는 말이에요. 즉 통화 화폐죠. 지금 사용되어지는 가치 있는 현찰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현금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가치 있는 화폐가 되었어요. 어디에서요? 자본주의 체계에서요. 그리고 every 다음에 단수 명사죠. 소유격이에요. 모든 회사의 자연적인 경향성, 자연스러운 경향성은 무엇이냐면 to maximize예요. 요거는 항상 문맥상 알맞는 어휘로 나오는 거죠.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죠. 무엇을? 그 회사의 능력을 뭘 할 수 있는 conduct, surveillance 되어져 있고요. surveillance는 여기 지금 나와져 있죠. 관찰, 감시라고 되어져 있고요.
요 단어로 바꿔주셔도 되죠. observation. 관찰하려고 하는 거죠. 그 회사의 자신의 고객들의 행동 패턴에 대해서 관찰을 conduct, 행하다, 실행하다, 뭐 지휘하다라고도 쓰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 고객들의 행동에 자신의 고객들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 능력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답은 4번이죠. 고객들 그 자체가 뭐가 되기 때문이냐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도구로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우선 이렇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익을 내기 위해서요. 물리적인, 즉 실질적인, 저기서 피지컬이라는 것은 만질 수 있는 이라고 받아들여 주셔도 되겠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제품을 파는, 심지어 그런 회사들도 그 회사의 이사회나 여러 가지 투자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근거가 되는 사업 동기를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요,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모으라고 하겠죠. 그들의 고객에 대해서요. 슈퍼마켓은 더 이상 그들의 돈을 벌지 않아요. 그들의 제품이나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하면서 돈을 벌지는 않아요. 그들은 당신에게 고객 카드를 줄 거예요. 고객 우대 카드, 단골 고객 카드를 주죠. 그러면 그 카드로 이용해서 그 슈퍼마켓은 당신의 구매 행동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죠. 다 기록해 두죠. 그러면 그 슈퍼마켓은 이러한 구매 행동을 마케팅 분석 회사한테 팔게 되죠. 그러면 그 마케팅 분석 회사는 머신러닝 과정을 수행하게 되죠. 여기서 슬라이스는 앞에 있는 발로 바꾸면 analyze 이렇게 바꾸셔도 되죠. 그리고 그 자료를 새로운 방식으로 분석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것을 다시 팔아요. 누구한테 파냐면 그 행동이 나타난 자료를 다시 제품 제조업자한테 마케팅 전략, 마케팅 정보로 팔리게 되죠. 사람들이 이걸 사면 이거 사, 이거 살면 이거 사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요. 그러면 그 자료와 머신러닝을 한 것이 무엇이 되냐면 가치 있는 통화, 화폐로 쓰이게 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그래서 다시요. 그러한 자료와 그러한 머신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치 있는 화폐로 되었기에 모든 회사의 자연적인 경향, 의지는 그들의 능력, 즉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객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증가시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그 고객들은 그 자체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도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그럼 이쪽으로 넘기면 뭐냐면 사람들은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제품은 팔지 않아요. 아까 이거 해석을 안 한 것 같은데 프로듀스는 농산품이라고 쓰이게 되죠. 농산품과 우리가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제품을 팔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요. 됐죠?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뭐냐면 앞에서 말한 their, 그들이 원래 underlying, 그들의 원래 기초가 되던 사업적인 동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구매 행동을 무엇으로요? 고객 우대 카드라고 되어져 있죠. 고객 우대 카드, 단골 카드를 주고요. 그리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우선 여기요. 고객 우대 카드를 통해서 구매 행동을 누구한테 파냐면 마케팅 분석 회사에 팔게 되는 거죠.
마케팅 회사에 팔게 되죠. 여기서 파니까 돈이 발생하고요. 그럼 이 마케팅 회사는 이거를 하고 이것을 누구한테? 제조회사한테 팔게 되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파니까 돈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파는 것은 그들의 원래 모습인데 얘네의 마케팅 회사한테 요거를 팔 수 있고 제조회사에 요것을 팔 수 있으니까 이제는 가능한 한 많은 자료, 누구에 대한? 고객에 대한 이러한 자료가 뭐가 되는 것이냐면 하나의 가치 있는 화폐가 되었다는 거죠. 어디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럼 뭐냐면 고객이라는 것은 이제 구매하는 주체라기보다는 하나의 데이터로서 무엇을 만들 수 있냐면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주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정답으로 뭐라고 쓰인 거냐면 the new value 가치를 만들어주는 장치로 쓰인다는 것이죠.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셔야 디바이스 다시요. 디바이스는 만들다 고안하다 장치라고 쓰이는 것이죠. 요 생각을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를 가서 보시면 중요한 문장은 이거겠죠.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능력을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거는 앞부분에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selling이라는 표현 전치사 다음에 관계 대명사 완전한 문장 봐주시면 되겠고요. 부사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track, 쫓다, 추적하다, 뒷조사하다 라는 말로 쓰인 것을 꾸며주는 거죠. 그리고 얘는 동사 1, 동사 2, 여기서 얘는 분사구문이고요. 여기서 slice는 조각조각 내다, analyze, 분석하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죠. 됐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currency of value, 가치 있는 통화화폐로 쓰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 그들의 능력을 증가시키는 게 돈이죠. 자, 이것을 얘네한테 팔면서 돈, 얘네는 이거를 얘네한테 팔면서 돈이죠. 머신러닝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거? 능력, 행동에 그들 자신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모습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 그 자체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주는 도구로 쓰이게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물건을 파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주된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파는 것이 진짜 요새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프로듀스는 농산품, 농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manufactured, 여기서 manufactured pp형으로 들어간 거 다시 한번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physical은 tangible로 바꿀 수 있고요. 네,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